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교회의 소모임 금지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강하게 항의했고 정부는 방역 지침 완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계열의 기업이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300만 평을 사들여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1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한을 4년 더 연장해 주려 하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광주 양림교회가 온라인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삼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다음 세대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예장 통합 광주 양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총연합 등 교계 지도자들이 오늘 오찬 모임을 갖고 교회의 소모임 금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며 정부는 방역 지침 완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등 교계 지도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양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30여 분 동안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발표한 교회 내 소모임 금지와 관련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교회의 자율방역에 맡겨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문수석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교회만 소모임을 금지한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제재가 아닌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성가대 마스크 착용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개교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와 함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발표와 관련 교회와 정부, 중대본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 내 소모임 금지 해제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교계 반발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박양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대본과 교계의 창구 역할에 힘을 쓰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가 교계 지도자들의 반발과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 지침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을 비롯한 교계는 지난주 중대본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시행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뒤통수 맞고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구세군은 중대본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회가 더욱 철저한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교계 지도자들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 내 코로나19 확진과 방역을 둘러싼 정부와 교계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통일교 계열의 기업이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토지 300만 평 규모를 사들여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1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한을 4년 더 연장해 주려고 하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해양도시 여수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03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통일교 계열 일상해양산업. 당시 일상해양산업은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등 5개 마을 9.99제곱킬로미터 면적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밀며 토지를 매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17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일 뿐 경제특구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느 농촌 마을과 다름없습니다. 일상 측이 지난 17년간 화양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금액은 당초 투자 계획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1,300억 원 정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고사하고 17년 동안 골프장 한 곳과 통일교 신도들의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숙박시설을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로 끝나는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 만료 시한을 4년 더 연장시키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누려가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20년 가까이 19차례 사업계획 변경에도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업 기한을 4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년 연장 계획안을 들여다봐도 기존 골프장 규모를 늘리고 비치 콘도를 조성한다는 게 전부여서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경제특구 지역이죠. 실제로 이런 그림을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18년, 간단하게 말해서 18년, 지금 또 연장하면은 22년. 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 또 한번 이런 자리 없을 것 같습니까? 여의도의 3.5배입니다. 한 개인, 한 기업, 이게 경제특구 지역입니다. 골프장,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토지 매매나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역 내 909필지 180만 제곱미터의 땅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500여 명의 토지주들은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제 2005년 그쯤에 대해서 멈춰버렸어요. 특구로 지정됐으니 땅을 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기에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사업할 의지도 없고 하는데 이번에 콘도하고 골프장을 짓는다고 기한 연장을 한다니까 참 황당한 거죠.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은 최근 공청회에서 투자 의지가 없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관계 당국에 화양면 일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를 믿고 경제자유구역에 토지를 내줬던 일부 주민들도 산자부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화양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큰 면적에 골프장하고 연수원, 클럽하우스 그 몇 개의 시설만 해놓고 낭비 안 돼요. 우리 쪽에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산자부하고도 역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회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고.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통일교 그룹에 속았다며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인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광주 양림교회는 온라인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삼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예장통합 광주 양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와 순교자 오웬 선교사의 정신이 깃든 광주 양림교회. 양림교회는 굴곡진 광주 교회사와 함께하며 호남 지역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선교 네트워크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광주, 전남, 또 제주에 이르기까지 이 호남 지역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 부인들이라든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서 선교사들과 또 목사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림교회가 4차 산업시대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의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를 통한 목회와 선교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지난해 백영기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온라인 사역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온라인 영역을 복음이 전해지는 순기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이나 인프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다음 세대를 향한 집중도와 관심이 떨어지고 사려 깊은 그러한 숙고가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선교지로 지정하여 아주 전략적인 적극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교역자들이 직접 영상 제작과 편집 기술을 배워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배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인과 목회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좌담이나 기독교 역사 콘텐츠 등 교인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성을 이제 계속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이제 URL이라는 게 생소하셨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이제 떠 있는 주소를 누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 부분들을 재밌어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의 이런 노력은 단순한 예배 중계를 넘어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 가정 모임이 활성화되고 교인들의 주체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림교회 백영기 목사는 한국교회가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 공간을 선교지로 삼고 방송 관련 예산 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이버 공간을 명확히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방송 사역자와 헌신자들을 육성하고 양육하고 재정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서둘러서 신학적인 점검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방어적으로 거부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선교지로 명하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와 전통의 광주 양림교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코로나 이후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한일장신대 제7대 총장에 최은하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한일장신대 7대 총장으로 선출된 최은하 교수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호주 멜본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장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지난 1997년부터 한일장신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최은하 교수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제105회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 장로연합회가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기쁨교회 김성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브니엘 교단이 부산 중심 그리고 진짜 전국 중심의 교단이 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인천 기독교총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임기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무산됐다며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기총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원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21명 혈장 기증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격려와 또 이렇게 또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렇게 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좀 하자는 그런 작은 정성이었는데 그런 중에 또 이렇게 또 혈장 치료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또 기부를 하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또 저희들을 뵙게 됐습니다. 온천교회는 지난 6월 8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을 기증했고 마스크와 생필품을 직접 제작해 전달했을 뿐 아니라 전교인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귀덕교회 성도들이 제주 지역 방송 선교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카페는 국내 그리고 국외 그리고 방송 선교 후원을 위하여서 세워진 카페입니다.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수입의 모든 부분은 저희가 선교 사업에 쓰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에서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주님이 오신 행복한 날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곳이 세워져 기쁘고 앞으로 많은 결실을 맺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